여러분은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노인분들이 새벽부터 어떻게 움직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지 직접 경험한 최명자 씨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노후를 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누구보다 발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2세 최명자입니다.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진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대용량 세제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을 못하는 동안 수입은 끊기고 병원비는 나가고 앞으로 식당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매일 박스를 주워 가시는 김옥순 할머니를 동네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80살이신데 늘 밝은 표정으로 수줍게 박스를 걷어가시곤 했죠. 일하는 시간인데 어디 가냐고 물으셔서 다쳐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쉬는 동안 나랑 같이 다녀볼래? 다니면서 장사거리도 찾아보면 좋지. 라고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집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김옥순 할머니가 싼 김밥을 들고 서울 양천구의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지인이 새벽 인력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 용달차를 얻어 타고 도착했어요.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도 주황색 텐트가 쳐진 건설 노동자 쉼터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양씨 부부에게 매일 김밥을 납품한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서니 양 사장님 부부가 반갑게 할머니를 맞아주었어요. 오늘은 추워서 일감이 많이 있나 모르겠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건네자 양 사장님도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도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60세 이상으로 보이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운 날씨에도 일감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을 얻어 떠나고 누군가는 허탕을 치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 사장님이 저랑 할머니에게 오뎅 국물을 떠주었어요. 한쪽 구석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과 김밥을 먹고 있는 한 남성이 양 사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허탕칠 것 같네요. 그러게 이렇게 추워서 어떨까 모르겠네요. 할머니가 구석에서 김밥을 먹는 남성을 향해 물었어요. 이 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작년에 무역회사에서 은퇴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 남성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주 잘생긴 양반이네요. 배우해도 되겠네. 어쩌다 이 일을 시작했대요. 그러자 그 남성분은 멋쩍게 웃더니 자식들 결혼시킬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국민연금 받기까지 3, 4년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지 고민이었죠. 그럼 아주 열심히 사시고 계시네요. 할머니의 격려를 들은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평생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새벽 인력시장에 서 있으려니. 그래도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죠. 자존심보다는 현실이 중요하니까요. 요즘은 경비일도 알아보고 있어요. 장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허리가 나아지면 다시 일을 해야 하는데 나이 많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뎅 국물을 먹고 포장마차를 나와 김옥순 할머니를 따라 서울 영등포로 이동했습니다. 어디를 가냐고 묻자 밥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영등포역에 내려서 뒤편 골목에 도착하니 긴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저는 할머니가 무슨 맛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려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털모자와 귀마개, 두꺼운 외투를 꼭 여민 채로 수많은 노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이 줄은 아침 일찍부터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의정부나 남양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줄이 무료급식소 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인데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줄을 서냐고 묻자. 무료급식 양이 정해져 있어. 늦게 오면 못 먹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다들 일찍 와서 자리 잡는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래도 그렇지 한 끼 먹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을 보니 중간중간 화장실이라도 가려면 사람 대신 가방을 놓아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옥순 할머니와 함께 줄을 서며 저는 73세 배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와는 급식소에서 만난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이동 쪽방촌에 살아요. 예전엔 아파트도 있었어요. 사업 부도나면서 다 경매로 넘어갔죠. 자녀들은 각자 살 길 찾아 흩어졌고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부양할 자녀가 있는데 실제로는 연락도 안 돼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안 되고 하니 답답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마음대로 못 먹겠다니까. 예전에는 탑골공원 근처에 소주 한 잔에 1,000원 하는 잔술 파는 식당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곳들도 다 문을 닫았어요. 웬만한 식당에서는 한 끼에 10,000원이 넘으니 하루 10,000원으로 살려면 이런 무료급식소가 최고지. 게다가 여기선 반찬이 4가지나 나와요. 집에선 라면이나 누룽지만 먹어서 물리거든. 저는 배씨 할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빨리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배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맛보다는 여기 오면 누군가와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거든. 적적하고 외로워서 자꾸 술 생각도 나고 여기선 함께 밥을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니 이렇게 여기 와서 먹을 수밖에. 배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란 이런 것일까요? 저도 남편이 먼저 떠난 후 혼자 지내고 있지만 아직은 친구들도 있고 일도 있어서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배씨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덧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음식 냄새가 풍기자 더욱 배가 고파졌어요. 드디어 급식소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비빔밥과 국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것처럼 노인들이 일제히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야, 새치기 하지 마. 내가 먼저 왔다고. 밀지 마. 넘어진다. 배식대 앞에서는 음식을 더 달라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나는 고기 좀 더 많이 줘. 이빨이 없어서 채소는 못 먹어. 규칙대로 해야 해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언제 또 고기를 먹겠어? 조금만 더. 배식을 담당하는 젊은 여성 봉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노인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 좀 합시다. 매일 이러니까 밥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창가 쪽에 햇볕이 드는 자리는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기 빈자리 있다. 일행으로 보이는 3명의 노인이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인이 그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할머니 한 분이 손가방을 올려놓으며 막았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자리가 부족한데. 양보하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자리를 찾던 노인은 한숨을 쉬며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이었지만 어르신들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비빔밥의 채소는 받지 않고 그냥 밥과 국만 받아가 후루룩 떠넘기듯 먹고 계셨습니다. 급식 양이 바닥나자 못 먹은 사람들은 서운함과 아쉬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건빵이 나눠졌고 그것만 받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누군가에겐 한 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루 끼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의정부에서 온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정년퇴직 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손해를 보고 대출까지 받아 손실을 메우려다 결국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비로 남은 재산마저 모두 써버렸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지만 겨울이라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식을 먹으러 다니는 거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순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 앉은 75세 여성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패백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어요. 지금은 패백 음식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니 일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녀의 마른 손가락은 오랜 세월 음식을 준비하며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 한 가지 기술로 살아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급식을 마치고 김옥순 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해서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앉을 자리를 찾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자리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주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다 노약자석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아주 어렵게 자리를 발견하고는 남에게 뺏길까 얼른 앉았죠. 그때 맞은편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세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들 목소리가 유독 커서 저도 그분들께 시선이 갔는데 자세히 보니 보청기를 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목청을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하철 안은 그들의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서 있는 20대로 보이는 남녀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작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해도 되는 거야? 공공장소인데. 여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항상 그래. 자기들만 생각하지. 남자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저렇게 늙고 싶지 않아. 움직이기도 힘들고 주름지고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 나도 몸이 저렇게 되면 그냥 안락사 같은 거 선택할 거야. 남한테 짐 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무료로 지하철 타고 복지 비용 때문에 우리 세대는 더 많은 세금 내야 하는데. 그들의 대화는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을 텐데 지금의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냉정했습니다. 그들도 한때 젊었고 세금도 내며 나라를 위해 일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이렇게 퇴물 취급을 당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래교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활기차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신이 났는지 몸을 들썩거렸어요. 여기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곳이야.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지.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는 동안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노인들의 표정은 밝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은 듯했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난 후 김옥순 할머니와 함께 복지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3,000원의 비용으로 한정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도 일부는 우리가 내는 거지. 할머니와 함께 맛있게 밥을 먹고 함께 재활용센터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거기서 익숙한 듯 목장갑을 끼고 손수레를 챙겼어요. 할머니를 따라 상가를 다니면서 나온 박스를 수레에 실었어요. 평상시에는 상자나 종이가 눈에 많이 띄더니 제가 막상 주우려고 하자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할머니는 능숙하게 동네를 돌면서 기가 막히게 박스를 모으셨어요. 이렇게 모은 폐지를 재활용센터에 와서 꺼내 계량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울에 찍힌 무게는 7.5kg. 직원이 계산해서 4,500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별로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지.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커피 한 잔 사 먹는 비용이었는데 80세의 노인이 열심히 폐지를 주어야 버는 돈이라는 사실에 앞으로 제가 마주해야 할 미래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런 내 표정을 눈치채셨는지 저를 보면서 놀면 뭐해? 라고 말씀하시며 받은 돈을 보란 듯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재활용센터를 나와서 뉘엿뉘엿 해가 지는 거리를 한참을 걸었어요. 할머니와 도착한 곳은 시장이었어요. 할머니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기 주인장이 날 잘 봐줘. 장 마감할 때쯤 오면 시들어서 못 팔 채소들을 싸게 줘. 할머니가 채소 가게 주인과 인사를 나누자 주인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시금치가 좀 남았어요. 주인은 조금 시들었지만 아직 먹기에 문제없는 시금치 한 묶음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었습니다. 1,000원만 주세요. 원래는 3,000원짜리예요. 할머니는 1,000원을 꺼내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아는 가게들이 있으면 훨씬 살기 수월해. 원래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거든.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할머니는 여러 가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장을 봤습니다. 두부반모, 파 한 단, 깻잎 몇 장. 조금씩이지만 저렴하게 구입한 식재료들이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김밥을 싸서 만들어서 팔 재료랑 할머니 드실 식재료를 샀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은 이렇게 알뜰하게 살아야 해.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쓰는 돈을 줄이는 건 할 수 있거든. 내일은 김밥을 싸서 포장마차에 김밥만 보낼 거니까 저녁에 손질해서 새벽에 싸야지. 시장 구경을 마치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골목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한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봐. 누가 버린 박스야. 할머니는 접혀있는 큰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는 손수레에 올려놓았습니다. 몸을 굽히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작은 보물을 찾은 듯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길거리의 폐지나 빈 병이 그저 쓰레기가 아닌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노인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느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연립주택 지하 1층. 할머니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좁고 허름하지만 내 보금자리야. 김밥 재료 다듬어서 몇 줄 싸줄게 먹고 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8평 남짓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부엌과 방 하나, 좁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여기로 물이 새. 집주인에게 말해도 그때뿐이야. 할머니는 시장에서 산재료로 김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건 힘들지? 할머니가 침묵을 깨고 먼저 물었어요. 네, 3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그래,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나도 남편이 15년 전에 떠났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견디다 보니 이렇게 혼자서도 살아가게 되더라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어. 며느리는 재혼해서 지금은 연락도 안 돼. 손자도 한 명 있었는데 며느리 따라갔지. 할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아픔이란 얼마나 클까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오늘 만난 많은 노인들이 각자의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담담한 표정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인생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옆집 할아버지가 치매가 있어. 혼자 살면서 가끔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살펴보지만 대부분은 혼자 지내. 도움을 청할 곳은 없나요? 동사무소에서 복지사가 가끔 오고 요양보호사가 오긴 하지만 그것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 퇴근하잖아. 급할 땐 결국 우리 같은 이웃들이 가끔 살펴보는 수밖에.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는 약봉지를 가리켰습니다. 나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약을 매일 먹어. 의료보험 덕분에 병원비는 많이 부담되진 않지만
그래도 병원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아. 약봉지를 보니 정말 많은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해 놓은 약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약통에 미리 구분해 놓으면 까먹지 않고 먹을 수 있어. 나이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거든. 김밥을 싸서 드시면서 할머니의 눈꺼풀은 벌써 내려와 있었어요. 어여 먹고 가. 내일도 일어나서 급식소 갈 거니까 갈 거면 따라 나서고. 할머니의 집을 나서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노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지금 62세인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할머니처럼 80세가 되어도 새벽부터 일어나 폐지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막연하게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미뤄두었던 노후 준비를 이제는 진지하게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루 동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김옥순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치매가 살짝 있으신 할아버지를 이웃끼리 돌본다던 할머니 말씀이 머리에 맴돌았어요. 가족의 형태와 관계가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웃과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인들, 자녀들과 연락이 끊겨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인들. 그들의 삶은 TV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 중 대부분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노년은 결코 평안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많이 불편했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으며 사회는 그들을 다 품어줄 순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들의 삶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켜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허리 통증보다 더 큰 무게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 현실들이 언젠가는 저희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62세인 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볼펜과 메모지를 꺼내서 적어봤습니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요. 첫째는 건강관리인데요. 허리 치료에 전념하고 식이요법과 가벼운 운동 시작하기. 둘째는 경제 준비인데요. 내일은 은행에 가서 개인연금을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 문제도 영구임대주택이나 좀 더 관리비가 저렴한 곳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저희 이웃과 좀 더 긴밀하게 지내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적인 계획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존엄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노인들의 존엄성도 존중할 것이다. 오늘 하루 김옥순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이자 언젠가 제가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허리가 좀 나아지면 식당 일을 계속하고 틈틈이 장기적인 수입을 위해 다양하게 일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김옥순 할머니를 찾아가 안부를 물을 생각입니다. 적어도 할머니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노년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 그리고 개인의 준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노년도 존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만난 노인들의 삶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최명자 씨의 사연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명자 씨처럼 지금부터 더 나이 들어갈 내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